앞서 발표자분들께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를 폭넓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과연 인적 자원 개발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기회와 우려를 느끼고 있는지 살펴본 내용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발표에서는 마침 최근 논의되고 있는 모두의 A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포용법 같은 정책 추진과 연결 지어서 고민해볼 지점들을 한번 같이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오늘 발표는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했던 인공지능 시대의 직무 변화 및 인적자원 개발 전략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 재구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술 발전이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늘 같은 질문을 던져왔는데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이것이 누구에게는 기회를 주지만 또 누구에게는 부담이 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IT 기술이 고숙련 노동자에게 편향된다든지 아니면 저숙련 노동자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편향적 기술 진보도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격차가 단순히 이제 기술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활용 능력이나 성과에서 심화된다. 그런 점을 이제 많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최근에는 이제 AI의 대두와 더불어서 AI를 활용한 직원들의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든지 아까 발표에서도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니면 업무 시간이 단축되고 성과와 연봉이 우위로 나타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단순히 기술이 아닌 일상의 일부가 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떤 이는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회가 모두의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점에 이제 주목을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는 선도 실천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술 수용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 지점을 조기에 한번 식별해보고자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행한 인공지능 시대의 직무 변화 관련 연구에서 표집했던 인원 중에 AI를 좀 일상이나 직장에서 빈번하게 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응답자를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의견을 다양하게 수집해 봤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도움을 받는 정도가 본인이 어떻게 체감을 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이 어떻다고 봤는지, 또 인공지능 시대의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다채롭게 수집해 봤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이제 조사 응답자로 나타난 분들은 그러니까 AI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핵심 실천층은 사실 민간 기업이나 연구 교육기관에서 소속된 석박사급 고경력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활용 실태를 보면 사실 매일 사용하는 응답자가 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주 단위로 이제 사용하는 응답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활용 목적을 봤을 때 글쓰기가 이제 78%로 가장 많았고 자료 검색, 번역이나 외국어 작문, 데이터 분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흥미로운 대목은 사실 그 사람 고유의 창의성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던 글쓰기 영역에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본인의 업무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봤을 때는 이제 매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을 합치면 92%로 나타났고 사실 보통 응답까지 합치면 부정 응답은 이제 사실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AI를 한번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 효용성을 느끼고 나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활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조사에서 저희가 확인했던 몇 가지 변수를 통해서 AI 활용에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도움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좀 봤을 때는
월 단위로 이제 좀 드물게 사용하는 그룹보다 주 단위나 매일 사용했던 그룹이 사회적으로 AI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확인되었고, 또 AI가 사람의 보조 역할에 머물 것이라는 그룹과 아니면은 AI가 사람을 어떤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그룹을 나눠서 봤을 때 역시 이제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본 그 그룹에서는 당연히 AI의 도움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AI를 많이 좀 활용할수록 AI 도움 정도와 사회적 영향 그리고 그 역할을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인공지능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응답자들이 뭐 그 긍정적이나 또는 부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오늘 조사에서는 좀 더 그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긍정적인 인식을 좀 명료하게 보기 위해서 복통 응답을 제외한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해서 우선 봤을 때는 자기주도 학습에는 72%가 이제 긍정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과잉 학력이나 사교육 문제는 60% 정도가 이제 긍정적일 것이라고 봐서 대체적으로는 교육 활용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질적인 응답을 사실 같이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생각하는 기회와 우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교육에서는 이제 AI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극복할 수 있어서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또 반대로는 아이들이 최근에 정말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좀 잃어가는 그런 장면, 그리고 AI 도구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바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의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동 일자리 관련 이슈인데요. 일과 삶의 균형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워라밸에 또 직결이 돼서 긍정적이다라고 본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제 기피 일자리 인력난이나 청년 실업에는 이제 뭐 기피 일자리 인력난의 긍정적인 영향, 그렇지만 청년 실업에는 그 상대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응답한 비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 기회 측면을 보시면 인공지능이나 이제 로봇 자동화 활용 부분이 고위험 직무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된 노동을 대체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 우려점으로는 신입 일자리 감소 문제를 체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청년이 본인이 첫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제 앗아간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격차와 취약 계층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좀 나눠서 봐야 할 점이 복지 차원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은 이제 72%로 이제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정보 격차 같은 부분은 이제 54% 정도의 응답이 나왔고 긍정적인 부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양극화 부분을 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가장 이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응답이 62%로 높았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공지능이 복지 서비스에서 이제 활용이 된다면 노인 건강 돌봄이나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기술 혁신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정보의 부가 특정 소수에게 집중이 돼서 안 그래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격차의 문제를 더 확대할 수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응답자들이 주신 질적 응답을 좀 더 들여다보기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키워드 분석을 해봤는데요. 키워드가 빈번하게 노출된 부분은 이제 출연한 부분은 뭐 교육, 활용,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좀 더 정교화해서 앵그램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는 우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투자 자체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뚜렷하였고, 또 이제 문제 해결력 역량 강화가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과 학습 생태계 혁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격차, 포용성 확보 과제가 필요하다라는 이렇게 5개 정도의 주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본 간단한 조사였지만 시사하는 점은 확실히 뚜렷하다고 보여집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고활용자는 AI의 생산성과 편리성과 혁신성을 크게 체감하고 있었고, 그걸 본인의 그 역량 업그레이드 또 자기 개발의 도구로 확실히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누구보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표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자께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일종의 마술 지팡이에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건 아마도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무궁무진한 기회 그리고 가능성이 있지만 또 그것을 독점한다든지 아니면 통제하지 않은 사용으로 활용했을 때 우려점이 굉장히 있다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지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봤을 때 AI 시대에 이제 사실 소수에 집중된 AI 활용을 지향하고 국가가 그 포용적 AI 활용과 성장을 위한 다리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본 연구에서는 사실 뚜렷하게 확인이 되는데요. 최근에 해외에서의 관련한 움직임을 보면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캐나다 등과 같은 해외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포용적인 관점에서 발전시키고 또 공공 주도에서 국가가 이니셔티브를 가져가고 또 그것이 시민과 모든 사람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뭐 모두의 AI라든지 포용적 디지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제는 앞으로 더 많이 구체화해야 되겠고 또 자료집에도 실었지만 3가지 정도만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AI 시대의 포용적 인적 자원 개발에 사회적 공감과 인식이 필요하겠고요. 누가 구체적으로 소외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을 성인 교육과 평생 교육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부분은 신경 써줘야겠고요. 2번째로는 인재 양성이나 교육 환경에서 AI 리터러시가 이제 필수화 된다라는 점 전제를 하고 가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AI가 어떤 공포스러운 이제 공상과학적인 이미지로만 소비하기보다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 관계와 인식을 설정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AI 분야 자체에 대한 기술 인력 그리고 양성에 대한 논의를 물론 한 축으로 적극적으로 진행해줘야겠지만 또 AI를 효과적으로 올바르게 활용하는 사람이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무 전환에 대비한 주체적인 경력 개발 역량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요. AI 자동화로 대체되는 단순한 직무나 과업 단위를 식별해서 이 부분에서는 과도한 학습을 불필요하게 방지하고 선제적인 직무 전환을 설계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을 통해서 기술 산업 차원의 인력 양성 정책과 함께 직업 교육 그리고 평생학습을 통해서 개개인이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해줘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